2022년 9월 모평 기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4번 보겠습니다.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요거는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야 되겠죠? 네, 1번 보겠습니다.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후에 작성된다 그랬는데 직후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미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키워드가 뭐가 됩니까? 댐핑 인자가 되고요. 요거는 링크를 따라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댐핑 인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댐핑 인자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래요. 이동하는 비율이 아니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1 미만의 값을 가지는데 댐핑 인자가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가령 그 비율이 20%일 때 댐핑 인자가 0.8이면은 그죠? 네. 그러면 30%일 때는 어떻게 0.7이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10%면 어떻게 될까? 10%면은 0.9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결국 여기서 이제 댐핑 인자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동하는 게 더 커져. 그러니까 이게 20%가 아니라 만약에 10%다 그러면 90%가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90%가 이동하면 0.9가 되는 거니까 그럼 2번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2번 선택지는 2번 선택지는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90%가 되면 0.9가 된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링크 분석 기법은 웹페이지 사이에 링크를 분석해서 웹페이지의 적합도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요거는 링크 분석 기법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중요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에 나눠주는 값의 합이다 그랬는데 중요도는 개념이 거기 제시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다 받는 거예요. 다른 링크로, 그죠? 링크에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검색 엔진은 뭐를 이용해서 중요도하고 적합도를 이용해서 그걸 골라내죠, 여러분. 검색어를. 그죠? 네, 골라내는 거지.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됐고요.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을 고려해서 검색 결과에서 웹페이지의 순위를 높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도를 높이고 적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여러분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도의 키워드는 뭡니까? 링크와 관계가 있어요. 링크가 많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내 페이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1번에 보면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한다.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많이 그죠? 링크가 걸리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링크 많이 걸려 있는 건 관계없기 때문에 요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 내가.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3번에 알파벳 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킨다. 적합도하고 이런 관계가 없어요.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켰냐 안 시켰냐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는 뭐와 관계가 있어? 링크는 중요도와 관계가 있는 거지 적합도와 관계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합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거는 이제 요거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이게 이거랑 관계 있죠.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 그 다음에 현재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서 적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하면 글자 수가 아무래도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계산 문제인데, 그죠? 네, 여기 볼게요. 요게 여러분 뭐냐면,
이게 이제 댐핑 인자 관계에 있는 건데 이 중요도가 지금 16으로 돼 있어요. 둘 다가 16으로 돼 있는데 일단 얘가 얘로 주게 되면 댐핑 인자하고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을 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8이 되겠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실제로 B가 받는 거예요. A도 마찬가지로 여기 16 주면은 곱하기 0.5 해가지고 8을 갖다가 진짜로 받는 거죠. 그죠? 16을 주면.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얘가 B는 지금 얼마를 받은 상태야? 8을 받은 상태다. 그러면 여기가 링크가 두 개가 걸려 있으니까 반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한테 4 주고 얘한테 다시 4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댐핑 인자가 0.5기 때문에 반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A는 얼마를 받고 2를 받고 C는 얼마를 받아 2를 받는 거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A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중요도는 실제로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합쳐야 될 거 아니야. D로부터 받은 거, B로부터 받은 걸 합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8하고 2하고 해가지고 여기가 16이라고 그랬는데 16이 아니라 10이 돼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는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가 D로부터 그죠? 네. 각각 받은 값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B와 D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 D로부터 A가 받은 거는요 8이고요. B한테 받은 거는 2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A로의 링크가 끊어졌다고 하면 끊어진 거는 뭐가 관계가 있어? 얘가 아까 얼마 받았어? 8을 받았지, 그지? 8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아까 근데 4, 4로 나눠갖고 이제 2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링크가 끊어지게 되면 얘한테 C한테 온전히 다 줄 거 아니야. 그럼 8이 얘한테 온전히 다 8을 주게 되면 그런 경우에 링크가 끊어졌을 때 8을 주게 되면 C는 그때 얼마를 받게 돼? 4를 받게 되겠지. 그렇죠? 그럼 그럴 때 B, C의 중요도가 어떻게 되느냐? B는 이때는 여기는 8이 되는 거고 C는 이때 4가 되는 거니까 같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가 된대요. 여기서 여러분 링크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이제 얘가 반땅반땅해서 줘야 돼. 그래서 얘한테 8을 주고 그럼 여기서 4가 되겠죠. 얘가 실제로 A가 받는 거는 B도 이제 얼마가 됩니까? 8을 줬을 때 얘가 반땅해야 되니까 4를 받았을 거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B의 중요도가 일단 어떻게 돼? 6이 되는 게 아니라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가 됩니다. 2에서 그 C로의 링크가 추가가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제 나머지 다 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여기서 2에서 이제 C로의 링크가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되면 2가 이제 B로 줄 때 어떻게 돼? 아까 16에서 반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8을 갖다가 주고 여기서 8을 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실제로 받는 건 반땅에서 4가 되고 여기서 실제로 받는 게 4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고 일단 B는 얼마를 받았어? 4를 받았어. 그래서 A하고 C한테 각각 2씩 나눠줘야 돼. 2씩 나눠주는데 여기서 역시 댐핑 인자가 0.5니까 반땅을 하게 되면 얘는 1이고 여기서도 역시 1이다. 그러면 C가 여러분 그때 받는 게 뭐야? 괄호 안에 있는 걸 더하면 되겠죠? 여기서 4 받고 여기서 1 받았으니까 중요도가 5가 된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그게 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머릿속으로 하게 되면 좀 실수도 할 수 있었을 거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초조한 가운데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 괜히 겁나죠 좀.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평소에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해둬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알아도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도 틀릴 수 있다.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초조한 가운데 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된다.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휘 문제 치고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넘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색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검색 엔진의 항목이 수백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초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초과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단어가 비슷비슷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자정이 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항목이 수백 개가 넘는다는 거는 일정한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항상 무엇이 여러분 넘느냐 그래서 뭐 주어라든가 목적어를 살펴야 되는데 검색 엔진의 항목이 넘는 거니까 이 항목과 비슷한 거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항목은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번이라든가 3번 같은 경우 여러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이 산을 넘는 게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동작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철새들이 넘어서 가요. 철새들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항목이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이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이건 다만 범위를 벗어났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도 행위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사람이라든가 동물처럼 어떤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자정이 넘었다 그랬을 때 얘가 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다음에 4번도 선수들이 넘은 거예요. 그다음에 5번에 물이 넘는 건데 이거는 물론 뭐 행위자는 아니지만 그죠? 이거는 물이 넘쳤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범위에서 벗어났다 이런 거는 좀 다른 거지.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여러분 뭐 요 어휘 문제도 좀 까다로워서 이게 상대적으로 그죠? 네, 또 상당히 오답률이 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 문제는 보통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거니까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